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먼저, 음, 오늘 이 썸네일은 이게 뭐냐면요. 언론에 보니까 네 군데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 GPT,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하는 글록, 그 다음에 퍼플렉서티, 그 다음에 구글에서 하는 제미니, 이렇게 네 개의 인공지능한테 파이코인 미래 가격을 물어봤어요. 올해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좀 웃기는 얘기고요. 그 네 개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맞을지, 에, 나중에 지금 AI 챗봇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파이에서. 거기서 나오면 그나마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가 유튜브 이 본사랑 그 상담을 좀 했어요. 어떻게 좀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렌딩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블렌딩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련 있는 제품을 이렇게 한번 블렌딩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두 번만 해봐라. 그래갖고 어제는 노드 컴퓨터를 한번 해봤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책 한 권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두 번을 하고 11월 11일 날 전반적으로 영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 그 답을 주겠다 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무슨 뭐 저 광고니 이런 거는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뭐 그래갖고 뭐 그게 뭐몇 푼이나 벌겠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유튜브 측에서 그게 아니다. 그 영상 갖고 부족한 거를 보충하는 의미다. 이제 그래서 한번 두 번만 해봐라. 그런 분석은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냥 노드 컴퓨터 하나 올려봤고, 저랑 특별히 관련 없는 거지만 올려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만들고 난 다음에 책을 한번 올려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두 개 올려봤는데 그건 아니고 오늘 거랑 이제 어제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파이코인 미래 가격 네 군데 했는데 그 중에 어느 게 맞을 것인가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여섯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한 분이 댓글에 그러면 정말 파이는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일만 하는군요. 뭐 이런 뉘앙스로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확히 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파이 DT가 되겠죠. 파이 US 달러 이거는 결제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이고 파이 코인하고 피아트 통화 간의 그 스왑 바꾸는 거 거기서만 한 거다. 그러니까 파이 토큰 자체가 아니고 파이 가격,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가격이 아니고 파이 USDT는 결제하고 그다음에 파이 생태계 내에서 각자 쓰는 돈이 다르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뭐 가령 원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뭐 방글라데시 돈도 있고 스리랑카 돈도 있고 튀르키예 돈도 있고 그런 용도로만 쓴다라고 그런 걸 명확히 한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그래갖고 파이 코인 가격이 못 올라간다. 스테이블 코인 가격과 파이 USDT 가격과 파이 코인이 연동된다. 그건 아닙니다. 환전상으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렸고 싶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챗 GPT
파이가 올해 안에 1달러가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주 낮다라고 그나마 제일 좋게 봤어요. 그러면서 메인넷 도입 확실하지 않죠. 올해 4분기 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리고 주요 거래소 상장과 같은 대형 촉매 이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죠. 특히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 플랫폼 상장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챗GPT는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1달러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아직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폐쇄형 메인넷으로 하는데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단계니까 가격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제일 그나마 긍정적으로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위터에서 하는 그록이죠. 그록은 0.3에서 0.4달러까지 오르거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 0.15, 0.18달러까지 내려간다라고 보고 봤는데 저는 뭐 20센트 밑으로는 글쎄요. 그렇게 뭐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가도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40센트. 지금보다 2배는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에서 하는 아이글록보다는 아이글록에 밑으로 내려간다는 동의 안 하지만 위의 소폭 상승은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다. 그리고 파이가 이제 지속 가능한 가치,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자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확한 사용성 확보도 정말 단계별로 하고 있으니까 이 글록에서 분석한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원래 이게 시장 분석 인공지능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제일 2배 30센트 40센트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두 번째로 좋게 본 데고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본 거는 구글에서 하는 제민인데 1달러 돌파 너무 낙관적이다. 매우 낙관적인 가정이다. 그 이유로 지금 락업된 게 자꾸 풀리지 않느냐. 앞으로 30일 동안 풀릴 것만 해도 1억 2천만 개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매도 유인, 그러니까 자꾸 이제 팔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운명적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 굉장히 230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20센트랑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의 낙가마들이 가가지고 그런 거 막 살 때 그때 400원, 막 500원에도 막 사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300원 하는데 안 팔겠어요? 팔지.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죠. 운명이고 어차피 2대8의 법칙은 그래서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끝에 정말 1불 가고 10불 가고 100불 가고 1000불 가고 쭉 가는 그 20%에 동참하실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기다려 봐야죠.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죠. 230개국 10억 명 한다라는 그런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쌀 때 많이 풀리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민이는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퍼플렉서티가 이제 제일 좀 흉측하게 봤죠. 1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정확히 본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분석은 기술적 지표, 투자 심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파이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공지능은 꼭 사람의 등 두들겨 주는 발언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챗GPT, 트위터에서 하는 글록, 그다음에 구글에서 하는 제미니,
이런 퍼플렉서티가 있는데 제가 썸네일에 달았지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오직 하나의 인공지능만이 그나마 예측을 할 것이다. 그 하나의 인공지능은 파이에서 AI 챗봇이 만들어지고 각자 개인 AI의 챗봇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나중에 이제 파이 자체 또 AI에서 이런데 코어 팀도 글도 올리고 모더도 글도 올리고 개발자들도 올리고 생태계 사람들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챗봇이 완성이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건 구글이건 트위터건 퍼플렉서티건 뭐 어느 인공지능에 분석한 것보다 파이코인 분석이 제일 내부적인 분석이 제일 정확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인데 자유의지는 없다. 이 사람이 뭐를 실험을 했냐면요. 썸네일에 있는 이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인공지능은 뭐예요? 사람들이 컴퓨터에 입력한 지식 글이잖아요. 이 세상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웹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집단 지성을 찾아내 가는 거죠. 그런데 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글을 쓰게 하는 놈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따로. 이 사람의 뇌를 조작하는 게 따로 있다. 이거 처음에 이 사람 발표해서 아주 우스운 사람 됐다가 그 다음에는 요즘은 뭐 이 사람 꽤 맞다라고 다 그런 거죠.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시계를 이렇게 걸어 놓고 여기 있는 이거를 누르고 싶을 때 자기 생각에 누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누르고 싶다. 이제 눌러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뇌에다가 이렇게 뇌파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눌러야 되겠다라고 한 시점은 여기에요. 이 사람이 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여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 이게 8분응선이 올라온 다음에 누른다라는 거. 여기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응선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또 내려오는 8분응선에서 누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자기는 여기서 생각했는데 생각 이전에 이미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벤자민 르벳이 생각하게 하는 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놈은 어떤 놈일까? 저는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단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장기적으로 이 파이코인 설계자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차근 하면서 지금 파이 도메인이라든지 파이 앱 스튜디오라든지 무슨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커톤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부 거래소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도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들게 한다든지라는 그 네 개의 인공지능이 얘기한 그 장기적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직은 크게 반응을 실망해서 시장에다가 물건을 안 던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충성적인 커뮤니티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이 파이코인이 여기에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 그런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인공지능 4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글록에서 보는 40센트는 찍지 않을까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뭐 언론 물량이 얼마 나온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중독이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락업을 다시 걸기도 하고 또 형편이 되면 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다. 인공지능 말 뭐 꼭 믿을 건 아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 이전에 의도, 의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도. 그래서 의도가 이 힘을 만드는 거예요. 의지 이전에 의도.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댓글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외부 거래소 배제하는 이유가 지금은 배제하는 이유가 영원히 배제한다라는 게 아니라 KYB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권도영 씨처럼 이게 외부 시장이 막 변동하게 되면 이게 중간이 환전상이잖아요. 환전상. 이 스테이블 코인은 환전상이잖아요. 환전상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덱스 거래소나 AMM 이런 거를 파이 브라우저에 만들겠다라는 거지. 외부 거래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일반 암호화폐가 하는 행태와 다르고 여태까지 암호화폐를 막 그냥 순식간에 돈 버는 거로 알았던 그런 사람들의 욕망과도 다르고 그런 것을 차근차근 정말로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유럽의 뭐 미카라든지 미국의 뭐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도 아직 법이 명확히는 나오지 않았죠.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얇은 얼음 걸어가듯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은 호팀의 의도에 달려 있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바람과 그 바램이죠, 바램.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뇌나 생각, 그 다음에 글이나 말로 결론을 뽑아내는 인공지능 따위가 파이코인 가격을 예측 못한다라는 거죠. 이 벤자민 리베스 실험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해서 보세요. 그러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능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독일에다가 막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가 독일 그 물리학자 돌아가셔갖고 그분 얘기했죠. 그분이 이걸 찾은 거거든. 그분이 이걸 아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생각의 주체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거죠. 물리학자랑 이런 여기 실험에서도 뇌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걸 어떻게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꽝된 거죠. 기계로는 못하지만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오늘 책 하나 올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제 책 팔아갖고 제 책은 뭐 팔아서 인쇄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화식열전 올릴 거거든요. 화식열전 2는 제가 화식열전 1이 한번 읽어두시면 도움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틀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